최민식, 이병헌 주연의 영화 악마를 보았다는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에게 약혼자를 잃은 국정원 요원의 처절한 복수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높은 수위의 폭력성, 파괴적인 잔인함으로 인해 2번이나 제한 상영 판정을 받는 등 개봉에 우여곡절이 많았던 영화죠. 시체 토막을 바구니에 넣는 장면이나 인육을 먹는 장면 때문에 인간성 훼손에 도가 지나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정도로 영화 속 등장인물 대부분이 다 잔인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 태주라는 캐릭터는 유독 더 충격적입니다. 고급 저택에 살고 있는 태주는 사실 그 집주인들을 죽이고 그 집을 뺏은 것도 모자라 자신이 죽인 사람들의 인육을 먹는 살인마거든요. 짐승처럼 도축하여 잡아먹는 거죠. 심지어 먹고 남은 인육은 개밥으로 주기도 합니다. 영화 속 인물이라 참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소름 끼치는 인물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실제로도 있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우리나라에서요. 심지어 자기 아내를 말이죠. 몇십 년을 같이 산 아내를 죽인 것도 모자라 심지어 그 인육을 먹기까지 했다는데요. 태주와 마찬가지로 남은 고기는 개밥으로 줬다고 합니다. 믿어지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건 실화입니다. 그럼 이 믿기 힘든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건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4월 30일 막 농사가 바빠지던 시기였습니다. 전남 화순군 동면에 사는 정씨 할머니도 옆집에 농기구를 빌리러 가죠. 옆집에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조씨 할머니가 살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날따라 조씨 할머니는 계시지 않고 남편인 공씨 할아버지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할머니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집사람? 모르겠지, 밭에 갔나 보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정씨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내일 또 오면 되니까요. 그런데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계속 할머니는 집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6일 동안이나 집에 없었고 남편인 공씨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똑같은 말만 어디 가는지 모른다는 답만 하는 거죠. 너무 이상한데요? 아내가 그렇게 오랫동안이나 집을 비웠는데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걱정도 안 한다고 하는 게 너무 이상하네요. 아내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저렇게 평온할 수가 있죠? 네, 참 이상하죠. 근데 할아버지는 사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었습니다. 평소에 말이 좀 어눌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도 다들 좀 그러려니 했다고 하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지적장애 3급이라고 해도 대부분은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지적장애 3급은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지능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말씀대로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하고 하지만 이제 표현력이나 사고력 등이 정상 지능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아마 그래서 공씨 할아버지가 저렇게 말했어도 그냥 넘어간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도 6일은 너무 긴데 6일 정도 없어진 거면 할아버지가 아니었어도 주변이나 뭐 사람들이 찾아보거나 신고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정씨 할머니도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씨 할머니의 아들한테 전화를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아들도 모른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아들도 너무 걱정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도 곧장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죠. 이것저것 안부를 물은 후에 혹시 엄마랑 싸우셨냐고 했더니 싸우지는 않았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도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모양인데 그래서 그러면 어머니는 어디 갔냐라고 물었더니 아버지 대답이 니네 엄마? 니네 엄마 냉장고에 있지 라고 대답합니다. 네? 냉장고요? 설마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거 맞나요? 너무 소름 돋는데요? 너무 소름 돋죠? 지금부터 무엇을 생각하든 생각한 것 이상의 것을 듣게 되실 겁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들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경찰에다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당연히 신고 내용을 듣고 출동을 했고, 그래서 막상 도착한 집은 사실 별다른 흔적이 없이 깨끗했다라고 해요. 어쨌든 그렇게 곧바로 냉장고를 뒤진 경찰들은 냉동실 칸에서 이상한 포대자루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래서 열어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웬 고기가 들어있었다라고 합니다. 냉장고에 있다는 고기가 조씨 할머니가 아니겠죠? 아니길 바랬지만 안타깝게도 그건 조씨 할머니가 맞았습니다. 사실 처음에 경찰들도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너무나 손질이 잘 돼 있는 딱 살코기만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고기나 돼지고기일 거라 생각을 했지 그것이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도 그렇게 여러 토막으로 나뉜 데다가 손발, 척추, 얼굴 등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이게 사람의 시체가 맞나 싶었던 거죠. 나중에 포대자루 안에 골반 뼈가 발견되면서 확인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아내의 시체를 토막 내서 냉장고에 넣는 것도 너무 소름 끼치는데, 이거를 다 또 이거를 손질을 했다는 게 너무 소름 돋네요. 네,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입니다. 경찰들이 이 고기를 보고 소고기나 돼지고기로 오해할 정도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내를 죽이고 시체를 훼손하는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 그걸 손질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무슨 도축이나 정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힘들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75세나 먹은 할아버지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잘할 수 있다는 게 조금 이상한데, 혹시 할아버지가 이런 일에 종사를 하셨었나요? 그건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밝혀진 바가 없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칼로 하다 보니 잘 되지 않아서 가위 2개와 도끼까지 동원하면서 마치 소나 돼지를 도축하는 것처럼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추후 공 씨가 직접 진술한 내용입니다. 결국 2013년 5월 5일 경찰은 공 씨를 살인 혐의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너무 끔찍하네요. 40년 동안 거의 이제 함께 살았던 아내를 그렇게 죽이고 훼손까지 하는 게, 놀라긴 하실 일입니다. 공 씨는 자신의 아내를 죽인 것도 모자라 그 인육을 먹었거든요. 그렇게 손질한 이유도 사실은 먹으려고 그랬던 것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건 믿어지지도 않는데 믿고 싶지도 않네요. 그렇죠. 경찰들도 믿기지가 않았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대체 어떻게 된 거냐? 자, 지금부터 공 씨의 진술입니다. 사건 발생이 조 씨 할머니는 남편 공 씨에게 밭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꾸짖었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적장애 3급에 이제 장애가 있다 보니까 할머니가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할머니가 좀 이렇게 잔소리를 한 거죠. 그래서 그날따라 남편도 일은 하기 싫고 해서 술을 마시러 간다라고 하길래 할머니가 잔소리를 이제 퍼붓게 된 거고, 남편은 그 잔소리를 듣고 그날따라 폭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분노가 터졌고, 마침 마당에 있던 곡괭이로 할머니를 머리부터 다리까지 마구 가격했습니다. 그 할머니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요. 그러나 그렇게 할머니가 숨을 거둔 이후에도 공 씨의 분은 풀리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발과 머리 등의 시신 일부를 훼손시키고 정화조에 놓고, 그리고 뼈는 자신의 밭둑에다가 안매장을 하고, 안매장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먹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알 수가 있듯이 공 씨는 할머니의 시신을 훼손한 이유가 그 살점을 먹기 위해서, 그리고 훼손하고 또 분이 풀리지가 않아서 마치 육포를 씹어 먹듯이 먹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먹고 남은 것들에 대해서 살점, 근육, 장기 등을 각각 3포대에 나누어서 냉장고에 넣어뒀다고 합니다. 세포대요? 아까 경찰들이 냉장고에서 찾은 건 한 포대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니, 그러면 그 사이에 이미 2포대를 다 먹은 건가요? 그래서 경찰들도 물어봤습니다. 나머지 2포대는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공 씨의 대답이 다 자기가 먹은 건 아니고
개들에게 사료를 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집에서 100m 떨어진 곳에 개 사육장이 있었거든요. 어쨌거나 그걸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상할까 봐서 개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물론 이 또한 공 씨의 진술이라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공 씨의 말대로라면 할머니의 잔소리에 화가 나서 할머니를 복수심에 죽이고 먹었다는 건데, 그러면 이걸 나중에 먹을 것처럼 또 냉장고에 보관했다? 그래서 이걸 또 상할 것 같아서 걔한테까지 줬다고 하는 건 이게 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할머니를 그냥 고기로 본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공 씨의 진술에 그렇게 보일 만한 부분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공 씨는 일단 할머니를 곡괭이로 공격했을 때 쾌락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먹었을 때도 통쾌함과 쾌락을 느꼈다고 했고요. 그런 거 보면 특이 케이스는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을 해도 되나 싶기는 한데, 저는 조금 다른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어요. 굳이 할머니 살들을 다 살점을 발라내서 뭐 장기랑 뼈랑 다 발라낸 상태에서 이걸 또 포대에 담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본인이 먹고 뭐 개들한테 줬다고 해도 이걸 다 뭐 먹기에는 너무 많았을 것 같고, 혹시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닐까 싶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판매를 한다거나, 뭐 이게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다 보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네요. 네, 우린 진실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남편이 아내를 죽였고 그 시신을 훼손했으며 그 때문에 조씨 할머니 시신을 온전히 수습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씨 할아버지는 몇 년형을 받았나요? 결국 재판부는 25년형을 선고합니다. 잔인한 범행, 사체 손괴라는 처벌 요소가 있었지만 본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지적장애 3급이라는 점, 정신이 온전치 못했다는 점, 계획성이 없는 충동적인 범죄라는 점, 그리고 도주를 하지 않았죠. 그리고 증거물이 그대로 두었다는 점, 아들이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이 모든 점들을 다 고려해서 감형이 됐습니다. 아마도 피의자가 또 75세라는 포인트도 참작된 사항 중 하나였을 겁니다. 와, 25년형이요? 아니, 이게 토막살인에다가 인육을 먹기까지 했는데, 이런 엽기적인 사건에 25년형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식이라면 심신미약이라거나 고령이라든가 뭐 이런 점들을 악용해서 범죄가 또 다른 범죄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해외 사례의 경우에는 범죄자의 상황을 따지지 않고 200년에서 300년형을 내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것은 죄 짓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사회와 범죄자들에게 알려주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사회도 조금은 더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법은 처벌만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합당한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교화나 예방의 의미 또한 퇴색될 겁니다. 법은 무관용으로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사건을 잊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흉악한 범죄가 올바르게 처벌받고 또 그것에 우리가 안전함을 느끼며 살아가려면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